전 세계 1경 원이 넘는 투자자들이 블랙록을 보고 투자를 해. 근데 얘네들이 막 위험성이 높고, 아니 어떤 분들 코인 이슈처럼 이게 가치가 높고 이거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블랙록 채굴업체 상위 5곳 중에 4곳 2대 주주, 비트코인 금융기준, 비트코인 스탠다드 염두. 블랙록이 누군지, 얘네들이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겨워 말하고 싶지도 않아.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는. 블랙록 얘네들이 지금 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고 비트코인을 빚내서 사는 애들이 있죠. 지네 자사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 누가 보면은 야 저 미친놈 아니냐? 자기네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 뭐 도박처럼 이렇게 코인을 사.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 그 회사의 1대 주주가 블랙록입니다. 블랙록 이퀄 바이든 정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자, 이렇게 보이시죠? 라이엇 블록체인,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사이퍼 마이닝, 그리고 얘네들이 헛팔, 뭐라 그러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테라 울프, 얘네는 안 갖고 있으니까 뭐 지나갈게요. 테라 울프까지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 상위권에 드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업체들입니다. 채굴장들, 헛8. 근데 얘네들 5개 중에 4개의 지분을 다 갖고 있어. 블랙록이. 그것도 그냥 뭐 조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최소 2대 주주 이상. 주주총회 열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의견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얘네들이 마이닝, 채굴하는 업체들, 얘네들 회사 지분을 갖고 있고 실제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얘네 1대 주주야. 그럼 얘네 5개 기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까? 블랙록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싶어도 표면적으로 못 사. 왜? 전 세계 1경 원이 넘는 투자자들이 블랙록을 보고 투자를 해. 근데 얘네들이 막 위험성이 높고, 아니 어떤 분들 코인 이슈처럼 이게 가치가 높고 이거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했다? 누가 블랙록에 돈 넣겠어? 1경 원 있었던 거 10% 20% 다 빠져나갑니다. 야 차라리나 피델리티에 넣을래, 난 다른 헤지펀드에 넣을래, 다른 자산운용사 쓸래. 그러면 블랙록은 내가 좋고 사고 싶어도 직접적으로 못해. 걔네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라던가, 아니 비트코인을 많이 채굴하는 회사라던가, 이런 애들의 지분을 사야 돼. 그럴 때는 지금 블랙록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 말고도 비트코인 살 거야. 막 홀드월렛으로 얘네. 레디핑크가 비트코인 없을까? 100%지. 고래 3위 누군지도 몰라. 비트코인 막 하루에 몇백 개씩 사. 그 정도 자금력이 된 애들이 얼마나 있을까? 몇이나 될까?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러면 블랙록은 표면적으로는 간접적으로 사야 돼, 비트코인을. 채굴하던가 아니면 갖고 있던가 사던가. 그럼 얘네를 갖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산업을 하고 싶은,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걸까? 비트코인 최다 보유 채굴 기업 마라톤 디지털, AI와 결합 가능성이 높아.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업이 AI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단가와 마진을 조정해서 샀다 팔았다 차익을 내는 그냥 단순한 채굴장이 아니라, 이제는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그거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까요? 디테일하게.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어. 그래서 승인을 받고 상품을 넣었어.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 특징은 실제로 현물 ETF를 갖고 있어야, 현물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돼. 그 현물 비트코인을 어디서 조달받죠? 조달받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암호화폐 은행들한테 돈을 주고 조달을 받던가, 아니면 지네들이 갖고 있는 채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거기로 커스터디를 하는 4개 갖고 있죠, 채굴 업체들. 얘네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갖다 쓰는 겁니다. 저렴한 이율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앞으로는 비트코인 채굴장이 비트코인을 채굴만 하는 걸 떠나서 그 채굴한 비트코인을
상품화 시킬 겁니다. 상품화 시킬 거예요. 상품화도 시키고 채굴장이 자회사나 이런 계열사를 같이 열어서 아니면 걔네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어떻게 해요? 예치도 하고 상품을 팔 수도 있고. 미국에 있는 상업은행과 비트코인 미국에 있는 채굴장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콜라보레이션에서 뭐예요? 은행들한테 빌려주고 서로 마진을 논아먹고. 자, 채굴장이 은행들한테 비트코인을 빌려줘. 마진 먹죠. 이자 빌려주면 이자 받아야겠지. 그럼 은행은 누구한테 빌려줘요? 은행은 블랙록 같이 지금 미리 준비해놓지 않은 이런 기업들, 현물 ETF 상품을 하고 싶어. 이런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아니면 개인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은행 업무를 보고 금융 업무를 다 하게끔 그런 시절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장이 채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시레이트 계산해서 이게 수익 단가가 얼마고 컴퓨터 여러 개 놓고 얼마에 팔고 싸게 팔고 단순히 그냥 그 기능을 넘어서서 채굴장도 은행이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은행이 할 수 있는 커스터디라는 거 이런 것들은 시중에 있는 은행들 끼고 해야겠죠. 간접적으로 은행이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블랙록은 지금 뭐를 구축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나중에 비트코인을 활용한 상품들을 팔 수 있게끔 여러 그냥 이런 인프라 커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지금부터 구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채굴하고 있는 애들 다 기업들이 지분들을 다 갖고 있고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입하고 있는 애 회사의 지분을 1대 주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를 활용해서 앞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누구다? 블랙록이다. 블랙록이 누구예요? 바이든 정부 애들. 미국 정부다. 그럼 미국 정부는 지금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활성화시켜서 이 시장을 크게 키워가보겠다. 비트코인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없애야 된다, 위험하다 라고 했지만 없앨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남들한테 뺏길 바에 우리가 가져간다. 자, 그럼 한 가지 한번 응용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브릭스가 6개 국가를 추가로 받았죠. 사우디, 아랍, 이란, 또 누구였죠? 에티오피아. 2개 누구였는데? 무튼. 근데 브릭스의 특징이 뭐냐면 사우디, 이란, 러시아, 그리고 또 누구 있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또 한 군데, 브라질이랑 또 누구? 얘네들 한 6개 국가를 합치면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50%를 담당합니다. 얘네들이. 그럼 그동안 디지털 달러를 살 때 5일 달러로 묶었어. 그게 위안화나 아니면 브릭스가 개발한 화폐로 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이런 그냥 얘기들만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 달러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 당연히 맞고 달러가 진짜 종말할 수도 있다. 그냥 그것만 보면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럴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달러의 가치를 높여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은. 그동안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유나 오일, 이거를 달러로 묶어버렸어. 근데 그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죠. 시장 점유율이 지금 빼앗길 수 있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일 달러나 원유, 요런 시장이 아닌 다른 매력적인 시장과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달러를 많이 사용하게끔 만들어야겠죠. 미국은. 5일 달러 지금 얘네 브릭스 6개 국가 합쳐서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다른 이 부분에서 내가 점유율을 뺏겼으면 다른 점유율을 가져가야지. 미국은. 그 시장이 어디 시장이다? 블록체인 시장이다.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이 높아지고 블록체인 시장이 커지고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수많은 상품들을 만들어.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 상품을 너무 재미있게 만들어. 매력적으로. 채굴 기업 4개 갖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하나 갖고 있어. 얘네 기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너무 안전하고 너무 매력적인 상품들을 만들어. 블랙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블랙록이 만든 비트코인 상품 사기 위해서는 브릭스가 됐건 누가 됐건 아르헨티나가 됐건 한국이 됐건 미국 시장으로 들어와야지. 블랙록이 만든 상품 살려면. 그러면 블랙록 현물 ETF 상품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원화로 갖고 있으면 달러로 바꿔서 사야겠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에 대한 영향력과 점유율이 원유 시장에서 뺏겼던 이런 점유율만큼 다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시장이 또 한 가지 더 있어. NFT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다 그래봐. 미국은 이걸 가져가야 될까 아니면 규제하고 없애야 될까? 앞으로 100년, 200년 더 해먹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뭐 비트코인 방송 틀면 그냥 차트 그어놓고 뭐 샀다 팔았다 몇 분봉 해가지고 차트적 관점하고 선물 롱숏 하고 그거밖에 없지. 이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하는 겁니다. 다른 방송 다 막 급등하고 이런 것도 알트코인 추천할 때 우리 비트코인 추천했던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하니까. 제가 뭐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비트코인이 제일 대장이니까. 안전하니까 저거 추천하겠지. 안전해서 추천하는 걸까? 아니면 가치를 제대로 알아서 추천을 하는 걸까? 자, 오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는 두 분류로 나뉜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